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건강 문제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65세 이상의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차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 하나만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식단은 우리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와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에 특히 피해야 할 고기와 반드시 먹어야 할 고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보는 단순히 제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의학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일상에서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물론 너무 급격한 변화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식탁 위에 올리는 고기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40년간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65세 이후에는 고기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먹는 음식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고기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기회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습관을 바꿀 때 그 변화가 곧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일 아침 베이컨을 먹었다면 그 한 끼를 다른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변화가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바로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몇 년 후, 몇십 년 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고기 선택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단지 피해야 할 고기와 먹어야 할 고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함께 왜 그런 음식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깊이 다룰 것입니다. 그럼 이제 65세 이후 절대로 피해야 할 고기와 그 이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후 우리의 몸은 점차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소화 능력과 신진대사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음식도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젊었을 때처럼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특히 고기와 같은 고단백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고기는 무엇일까요?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할 고기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여러분, 가공육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고기들은 모두 가공육에 속합니다. 이러한 가공육들은 맛있고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지만 사실 이들 고기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와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질산염과 아질산염과 같은 화학물질은 몸에 들어가면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 물질이 체내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장암이나 심장병,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69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베이컨과 달걀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의사로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이후 이분에게 베이컨을 끊으라고 권유했고 그 후 검사에서 새로운 용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공육의 위험성은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공육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위험을 더욱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이컨을 포함한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 베이컨에는 약 14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은 특히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험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공육 외에 또 어떤 고기들이 위험할까요? 바로 튀긴 고기입니다. 예를 들어 돈가스나 프라이드 치킨 같은 고기는 고온에서 기름에 튀겨지기 때문에 기름의 성분이 변화하면서 건강에 유해한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지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 달라붙어 동맥경화와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신진대사와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튀긴 고기를 섭취할 때 그 영향이 더 큽니다. 제가 진료한 71세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자가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돈가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돈가스를 끊고 나서 3개월 만에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튀긴 고기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양념고기도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양념갈비나 불고기는 설탕과 같은 고칼로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분 양념갈비에는 12개에서 20개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는 5배 전체계의 설탕 덩어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러한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되며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한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67세의 김씨 할아버지는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양념갈비를 자주 드셔서 당화혈색소가 계속 8%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념갈비를 끊고 대신 소금구이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념을 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의 선택은 단순히 맛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공육, 튀긴 고기, 양념이 많이 들어간 고기들은 65세 이상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고기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가공육이나 튀긴 고기와 같은 음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으니 다음으로는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은 특히 신체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단기,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소금, 설탕, 인공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고온에서 처리되고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질산염은 체내에서 질산화를 일으키고 이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이러한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이 몸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대장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랜스 지방은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의 섭취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주로 튀김이나 조리된 가공식품에서 많이 발견되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고기나 가공식품에는 과도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100개 베이컨에는 14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고혈압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공육이나 튀긴 고기를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경고, 제가 진료한 72세의 박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삼겹살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는 매일 삼겹살을 먹어도 8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325로 매우 높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50에 달했으며 중성지방 수치는 400을 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정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 삼겹살의 포화지방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면서 지방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간의 지방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그 지방이 간에 쌓이게 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고기들이 심장 질환과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삼겹살을 좋아하셨던 박 할아버지는 그 후 삼겹살을 끊고 건강한 고기로 바꾸는 식이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낮아졌고 지방간의 증상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먹는 고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기 선택의 중요성이처럼 고기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맛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가공육, 튀긴 고기, 고칼로리 양념 고기들은 65세 이후의 건강에 매우 해롭고 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고기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며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을 고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고기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적인 고기와 저지방, 고단백 고기입니다. 이 고기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지방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고기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어떤 고기를 먹어야 건강에 이로운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 비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잘못된 선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고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선택하는 고기의 질과 종류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우리의 식습관과 직결되며 이 작은 변화가 수명과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 우리가 꼭 먹어야 할 고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고기는 바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닭가슴살이 단조롭고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기는 65세 이후에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가슴살 100개는 단백질 유심 3기 들어있으며 지방은 고작 1윽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건강한 고기이며 65세 이상에서 근육 유지와 체중 조절에 매우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분지사슬 아미노산, BCAA인,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정할머니는 근감소증을 앓고 있었고 하루에 100개 삶은 닭가슴살을 섭취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하고 보행 속도도 빨라지며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고기는 바로 오리백숙입니다. 오리고기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리의 지방의 60% 이상은 불포화 지방산이며 특히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즉,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을 늘려주고 혈관을 막는 기름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70세의 김 할아버지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약물 부작용으로 근육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백숙을 일주일에 2-3번 섭취하도록 권장했으며 6개월 후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20으로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35에서 55로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리고기에는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도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65세 이후에 섭취해야 할 고기로는 쇠고기 홍두깨살과 고등어가 있습니다. 홍두깨살은 단백질 20mg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은 3-4밖에 없습니다. 또한 철분이 매우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쇠고기 홍두깨살에 포함된 해미철은 흡수율이 높아 65세 이후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인 EPA, DHA가 풍부하여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60%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고등어는 또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과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고기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가 단순히 맛있고 기름진 고기에서 건강에 좋은 고기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고기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조리하는 것만으로도
65세 이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고기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단 구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고기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다른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잘 섞어서 먹는 것이 노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도 점차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가능한 한 나이가 들면서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품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콩, 달걀, 우유 등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들은 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낮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기 이외의 좋은 단백질 공급원 두부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두부는 칼슘과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이 매우 중요하므로 두부와 같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콩과 렌즈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콩은 피토케미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콩국수나 콩두부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콩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사 단백질 외에도 건강한 지방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은 불포화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올레산이 풍부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드레싱이나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서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도 중요해집니다.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65세 이상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과 같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 K, 엽산, 칼슘 등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을 지키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 블루베리, 오렌지가 좋은 선택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은 하루에 여러 가지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섭취와 나트륨 관리물은 우리의 생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수분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은
몸에서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여 맛을 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기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65세 이상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고기, 그리고 다른 식품들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첫걸음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고기와 먹어야 할 고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은 우리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러한 고기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으며 대장암, 심장병,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과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기들을 섭취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고기나 양념이 많이 들어간 고기, 돈가스, 양념갈비는 트랜스 지방과 고칼로리 설탕이 많아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고지방 음식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신 섭취해야 할 고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고기는 바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또한 오리백숙이나 쇠고기, 홍두깨살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천 가능한 식이요법,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식단을 바꿀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베이컨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넣어보세요.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식사를 더 건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돈가스 대신 구운 고등어를 섭취해보세요. 튀긴 음식을 구운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양념갈비 대신 소금 구이를 시도해보세요. 달콤한 양념 대신 자연적인 조미료로만 간을 해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겹살 대신 오리백숙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고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 65세 이상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여러 기능이 변화하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섭취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은
기분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건강한 식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수십 년 후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65세 이후의 식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고기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맛만을 고려하지 말고 건강에 좋은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공육, 튀긴 고기, 고칼로리 양념고기를 피하고 삶은 닭가슴살, 오리백숙, 고등어와 같은 건강한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를 점검하고 건강한 고기를 선택하여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면 미래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오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늘 실천하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